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몰리는 곳은 그냥 거의 극강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죠. 10만 청약설이라는 말은 2, 3년 전만 해도 그냥 거의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한 곳에 10만 명 이상이 몰리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최근에 무순위에서는 이런 수치가 그냥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된 것 마냥 치고 올라오는 수위가 정말 위험 수위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마감을 한 무순위 줍줍 단지들은 이런 상식을 깨버리고 있죠. 송도에서 의외의 결과도 나왔고요. 송도 국제도시 더샵이 거의 22만 명이 몰리는 미친 결과 나왔고요. 분양가도 8억 정도라 만만치 않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2, 3억 정도 쌀 수 있다는 판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네요. 정말 가격만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경향이 더욱더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레자이더시티, 무순위 역시도 특별 공급이라는 이 제한적인 테두리가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100대 1을 넘어서는 그런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감이 된 별내 자이더스타 역시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자녀와 신혼부부에서 집중적인 견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도 무순위 줍줍 단지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분위기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요즘은 분양가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정말 가격을 다운하지 않으면 연말로 이어지는 급변할 수 있는 금융 환경 때문에 자칫 고점에 딱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초기 분양가를 달고 나오는 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축 분양단지들은 거의 아나무인 무조건 직집 모드잖아. 분양가로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젠 비강남권도 17억 선상으로 말려 들어가는 똘똘마리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특공 접수를 받은 장이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국평이 12억이 넘어가는 곳이죠.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어마무시합니다. 특공 접수율은 그대로 다른 여타의 단지들보다는 높게 나왔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353세대 모집에 5천 명이 넘는 통장이 몰려들었는데 12억 분양가 치고는 특공 접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곳들은 보통 특공도 10,000명 이상이 모여드는 곳들이라서 그런 분위기와 비교하자면 그리 선방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1순위에 과연 몇 명이 몰릴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은 거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이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분명한 것은 시장에 너무 급한 심리가 갑작스럽게 돌격 모드로 변해가지고 타이밍 놓치면 절단 난다는 위기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거의 공포 심리로 움직이는 매수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판단 미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 국채 보세요. 지난주 터졌던 미국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무슨 스페이스X 폭발력을 가진 것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분양 아파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고 고분양가라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받아주는 매수세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한국에선 PF 시장과 거의 흡사해요. 자기 자본은 3%, 나머지 97%가 전부 다 부채인데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로 계약금만 해결하면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까지도 어떻게 부채로 고비를 넘어보자. 그런 심리가 강해서 거의 60% 이상은 부채로 쌓아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오늘 미국 국채가 이렇게 치솟기 시작을 하면서 향후 이런 움직임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신없이 받아놓은 부채들이 죄다 발목에 째깍째깍거리는 시한폭탄 달고 있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오르면서 은행채 금리도 동반 상승, 거의 주담대 금리는 줄이를 틀 정도의 엄청난 기세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죠. 미국 국채가 하반기 모든 세계 금융시장에
逆변을 가져올 중심에 서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까지 출렁거리고 있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당연히 환율은 동반해서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원화는 1386원, 거의 1390원대를 위협하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고 엔화, 위안화, 유로화까지 덩달아 머리에 끈을 질끈 묶고 그냥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국이 약달러로 갈 거라는 소리, 그러니까 금리를 애써 낮춰서 경기 전반의 안정화를 꾀할 거라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글로벌 스탠다드적인 이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국의 공통분모라는 가장 긍정적인 경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소프트한 관점인데 이제 경제 상황은 거의 극악의 자국이익으로 돌변하게 될 겁니다. 아니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 굳이 이거 깎아가지고 완만한 곡선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돼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데 왜 하필 원화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드냐고.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야죠. 모든 금융시장을 관통시킬 수 있는 가장 위력 있는 통화 가치로 가져가는 게 자국이익의 최선인데 결국 금리를 자꾸 9월에 인하한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죠. 어제 나온 인터뷰에서도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에 확신을 가진다. 앞으로도 이런 궤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긍정적인 지표일 수 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 가지고 시장은 온 사방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리로 듣고 있는데 아니 파월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금리 인하 시기 아니 파월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금리 인하 시기 말 못해.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포인트는 다 내다버리고 서론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상황이 설명이 되겠냐고. 파월은 최근 3개월 물가지표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죠. 노동시장에서 예상 밖의 악화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책적인 대응을 빨리 할 것이라는 의미 있는 말도 남겼어요. 지난주 있었던 미국의 이슈 이후에 파월의 말이 싹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제 금리를 움직일 만한 자체적인 동력원이 없다는 걸로 들리죠. 굳이 이 시국에 금리 잘못 움직였다가는 엄청난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반기 절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윽박지르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가해도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리 내리라고 주문할 주체적인 세력들까지도 거의 이제 와해 상태인걸요? 왜냐? 연말로 가면서 가장 확실한 주체가 등장하기 때문이고 절대로 달러를 약세로 가져갈 의향이 없는 아니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거 누구도 막지 못하지. 근데 지금까지 인하설 솔솔 흘리면서 주식시장 엄청난 훈풍을 불어오게 만들고 심지어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연착륙에 가까운 금리 운영을 하려 했던 계획들 다 폐기가 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무한대 엑셀 직진 모드를 가게 될 금융환경 조성이 될 거고요. 성향상 이건 거의 스탑이 없는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이 코가 끼어서 딸려가야 할 완전히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런 분위기 묻어나오니까 국내 부동산 시장 7월달 거래는 거의 서서히 식어버리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냥 특례 대출 물고 들어오는 수요로는 집이 회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을 할 거고 다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시장? 미국 자산시장이 사상 유례없는 가치 증대의 신기원을 이루는 대신 상대적인 다른 나라의 자산시장은 거의 달러 가치의 벽에 부딪혀서 와장창 박살이 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다시 재편이 될 건데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관세 장벽 40% 이상을 때려버리는 극한의 경쟁 구도까지 발생을 하게 돼서 중국은 거의 강펀치를 맞고 다시 한번 휘둘리게 될 거고 오늘 중국 경제가 GDP에서 4.7% 지표 찍었죠. 이거 예상치 5.1%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나와서 그냥 중국이 비상에 걸려버렸습니다. 3중 전해가 열리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민이 폭발을 할 것 같은데 마땅한 해법이 없는 것도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이죠. 지금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내수가 거의 폭탄을 맞은 것만큼 부진이고 오늘 내수 경기 지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악재가 터지는 지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한국은 억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부동산 시장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지만 곧바로 연말로 가면서 미국의 무한질주 시작되면 그냥 엎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거의 중국 분위기 그대로 딸려갈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40% 이상이 현실화되어 버리면 그냥 중국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 겁니다. 이어는 완전히 반대의 궤적으로 가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날아다니고 있고 나스닥, S&P 500은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거고요. 이런 독주는 연말로 갈수록 피크를 칠 수 있을 정도의 대호황기를 구가하게 되는 궤적으로 이어질 듯 보이네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런 여파 때문에 금융체계가 무너지는 나라의 이 케이스도 발생을 해서 이게 오히려 미국 쪽으로 역풍이 부는 위기도 올 수가 있죠. 내년 2025년에는 엄청난 경제 대공황과 같은 금융질서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극단의 변화도 이런 부작용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이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비중을 갈수록 두고 있을까? 결국에는 근본 자산의 캐릭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고 자산시장의 대혁명을 주도할 가능성도 많은데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역대급 충격파를 던지는 사건들이 시리즈로 터질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오른 거 보세요. 이게 전조죠, 이게. 딴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변동성의 위기는 지금 극한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리 인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라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이한 판단들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진 변수가 터질 겁니다. 이거 2025년에 우리가 두고 봐야 할 사안이고 일단 하반기는 미국이 하나로 단결되는 금융통화 권력으로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까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자산시장이 날아가고 있었던 속도는 거의 배가가 돼서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집값으로 깔짝거렸던 한국 자산시장 거의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어요.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잘 지켜보시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동안 고리타분했던 아파트에 목을 매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큰 위기를 연말을 맞이하면서 맞이하게 될 건데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분양시장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고 있죠. 결국 수요는 가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집을 고점에서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본능적인 심리. 자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리스크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의 대변화는 상식적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급변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연말로 갈수록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한국 자산시장을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재편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